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2년 전국 유소년 체스 선수권 대회 5라운드 경기를 한번 해설해 보고자 하는데 6월 3일, 6월 4일, 6월 6일에 걸쳐서 진행된 경기에서 5라운드는 6월 4일 날에 3, 4라운드가 진행될 때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는 대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대회 준비하고 이제 6월 6일 날 현충일 날에 돌아가서 네, 그 경기 좀 준비도 좀 하고 그 최종 라운드는 7라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5라운드까지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 승점 그런 계산에도 그렇고 좀 경기에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때부터 어느 정도 순위권이 갈려요. 그래서 저는 4라운드까지 3승 1패로 생각보다 순조롭게 순항 중이었는데 그 4라운드 때 최현빈 님을 상대로 그 경기를 펼치면서 이긴 덕분에 그 승점 3점으로 U16 내에서는 1위였는데 하필이면 제가 또 5라운드에 되게 센 상대를 만났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김태우 A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필드 레이팅이 1500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자예요. 근데 그분 상대로 제가 총 두 번 만났는데 오프라인 대회에서 그때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비겼고 한 번 졌어요. 그 스탠다드에서 한 번 비기고 이제 래피드에서 한 번 졌었는데 어 딱 두면서 느끼는 게 이분은 확실히 저보다 상수예요. 그래서 이분 상대로 어떤 오프닝을 써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대회장에서 그분이 어떤 오프닝을 쓴지 좀 봤어요. 이제 대진표에 따라서 제가 백을 잡을 수도 있고 흑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백으로는 거의 D4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D4를 상대로 어떤 거를 조금 써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킹스 인디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스 인디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D4, NF6, C4, G6, N6를 비숍 G7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을 내주고 시작하는 건데 근데 태훈님이 쓰시는 라인은 이제 일반적인 NF3 캐슬하고 비숍 E2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라인이 아니라 나이트 F3를 안 하고요. 그냥 H3를 해버립니다. 이게 NF3를 하고 캐슬링을 했을 때 H3 하면 이걸 마코고노프 바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킹사이드 공격 아이디어가 이제 함축적으로 좀 돼 있어요. 비숍 G4나 NG4 같은 이런 G4 이제 스퀘어를 좀 흑의 마이너 피스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G4 푸시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어 근데 태훈님은 이 NF3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H3를 해서 캐슬링 할 때, 네, 여기서 캐슬링을 할 때, 그 비숍 E3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숍 E3는 노리는 건 G4를 한 다음에 그 NG2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트의 좀 자유도, 그래서 F4는 좀 자유도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트가 F3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F4 푸시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라인인데 근데 이 라인이 사실 백승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흑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 이 구조는 백이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약간 좀 마이너한 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흑이 대처를 잘 못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국장에서 딱 5라운드 흑 잡히자마자 아 이 라인을 상대로 전날에 왜냐면 전 전날에 이미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 태우님이 이 라인 둘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대회장에서 이 라인을 썼으니까 네 비숍이 만약에 이걸 안 썼으면 이 라인을 그 킹스 인디안 상대로 준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D4, NF6, C4, G6로 이제 킹스 인디안을 들어가고요. 이제 왜냐면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준비해 놨던 수순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황하진 않았고 H3. 그래서 H3를 뒀을 때 이제 네 여기서는 그 E4를 했을 때 이제 수순만 좀 알려드리자면 저는 여기서 바로 캐슬링 했거든요. 그 캐슬링을 먼저 하든 D6를 하든 사실 차이는 없는 게 어차피 이 캐슬링을 상대로 걱정할 건 E5밖에 없는데 근데 이 E5는 사실 어느 정도 안 좋은 오프닝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60년대 피셔가 그 킹스 인디안 E5 라인을 상대로 승리한 경기가 있어요. 그 피셔는 현역 시절에 이제 바비 피셔는 이제 현역 시절에 캐슬링을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E5를 밀었을 때 이 D6 C5 구조로 흑 구조가 너무너무 이 백의 이 오버 익스펜드된 구조를 깨는데 용이해요. 예를 들어 F4를 하면 D6 하고 이렇게 전개할 때 바로 C5 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흑 입장에서 이 킹스 인디안 구조에서 이걸 좀 깨부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E4에서 캐슬링을 하고 그럼 백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무난한 원래 킹스 인디안 D6 라인 상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흑은 중앙 컨트롤 위해선 D6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H3를 했을 때 저도 역시나 D6 하고 여기서 비숍 E3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 비숍 E3 라인을 상대로 저는 여기서 E5를 바로 치고요. 한 10수까지는 거의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D5 했을 때 A5 여기까지도 거의 노타임으로 뒀고 그래서 상대 G4 칠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킹싱단에서의 좀 흑의 대표적인 아이디어가 A5 NA6인데
이 나이트가 여기를 전개해서 NC5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나이트 FD7, NC5. 그 다음에 이 나이트가 여기로 가서 이 나이트를 좀 서포트 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핵심 나이트는 여기 이 칸을 조금 컨트롤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G4 어쨌든 나이트 전개하고요. 여기서 나이트 G2 이거는 흑의 F5 진행을 여기를 조금 커버를 하겠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트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쪽을 좀 커버를 하겠다 F5. 그래서 백이 킹사이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흑의 F5 이런 공격을 차단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 라인에서 그 어느 정도 그게 좀 보여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F5를 치고 좀 시도를 했는데 이 라인에서도 흑이 킹사이드를 조금 이 G4가 돼 있는 거를 깨부수는 전략 중에 하나가 H5였고 저는 실제로 이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H5를 상대로 백 입장에서 어쨌든 G5를 밀고요. 그래서 영역 좀 확장해주고 그래서 이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면서 이쪽에 커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제 H5를 안 하고 전개를 할 만한 건 그냥 C6로 그냥 무난하게 이거 깨부수고 이제 비숍 D7, B5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이 구조보다 저는 H5가 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갔고, 그래서 G5를 했을 때 나이트 D7하고 H4로 이폰 좀 서포트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오프닝 시점이고 어느 정도 백 입장에서도 이 F4 이제 F4의 자유도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킹사이드 영역 확장할 수도 있고 이 비숍 여기로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나이트가 여기로 가면서 중앙 좀 압박할 때 나이트로 커버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오프닝 준비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들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기서 제가 좀 고민합니다. 그냥 C6로 전개를 하면서 그냥 이 중앙을 좀 깰 생각을 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전개하면 그냥 잡았을 때 비숍 D7하고 B5, B4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의 킹사이드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흑은 퀸사이드 쪽에서 받아치는 약간 일반적인 킹스인디안 계열은 아닌데, 근데 저는 여기서 F5를 칩니다. F5를 치는 이유는 앙파쌍으로 잡으면은 그냥 퀸으로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 좀 가속화시킬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그 다음에 F 포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압박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훈님은 이 F5를 보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폰으로 여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잡았을 때 비숍으로 이걸 잡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숍이 조금 활동적인 영역을 잡으면서 특히 NG3 나이트는 여기에 대한 좀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하면은 이쪽에 대한 칸의 컨트롤이 좀 강화가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안 잡기엔 또 이 비숍이 좀 세가지고 그래서 태훈님은 이 나이트를 잡고요. 룩으로 잡을 때 이제 비숍 전개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전개가 되면 나중에 E4를 치면서 이 비숍이 열리는 게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앙 폼푸시 아이디어 남겨놓고, 물론 지금 이게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퀸이7으로 이 룩 더블링 할 준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이트 E4 나이트 좀 중앙화 시키면서 이쪽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여차하면 교환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룩 더블링 하면서 여기 압박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어쨌든 나이트가 여기를 지키고는 있는데 룩 H2를 하거든요. 룩 H2가 근데 사실상 조금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퀸 E2로 지켰어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룩 H2를 했을 때 제가 이 대응을 확실하게 못 보긴 했는데, 여기서 룩 H2를 상대로는 어쨌든 캐슬링을 못하기도 하고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 파일에 대한 압박을 여기로 간접적으로 수비를 하는 건데, 이게 교환을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압박을 룩으로 수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포지션적으로 좀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여기서는 조금 퀸이2로 지키는 게 조금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룩 H2를 어쨌든 시도를 했고요. 여기서 제가 선택한 수는 그냥 여기에 대한 무난하게 압박 진행하는 그냥 퀸 F7입니다. 이렇게 압박 넣어줬을 때 나이트를 교환하고요. 이제 그래서 나이트로 이렇게 잡았을 때 여전히 E4 같은 아이디어로 이쪽을 조금 노린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비숍 H1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숍이 여기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비숍 H1 때문에 조금 게임이 제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게 E4거든요. 그래서 이 비숍을 열면서 여기를 공격.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엔드3 체크 압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폰이 떨어지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비숍으로 이걸 잡는 게 강제인데, 그럼 여기서 이걸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이쪽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어요. 오프닝에서 내가 괜찮게 진행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퀸으로 일단 지킬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물을 이제 다 여기서 이제 트리플로 이제 이쪽 배터리가 됐을 때 이 남은 기물까지 여기 압박하는데 참여시킵니다. 비숍 D4. 근데 비숍 D4보다는 비숍 E5를 좀 추천하거든요. 이게 비숍 E5가 이후 분석을 통해 알게 된 건데 이렇게 피했을 때 그 다음에 E3 미는 게 되게 강력하더라고요. 이게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이 E3 미는 게 엄청 세다는 것도 이제 게임 내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비숍 E5를 한번 찔러 놓고 그 다음에 E3 하는 게 조금 세다는 거를 좀 그 분석을 통해 알게 됐어요. 만약에 폰으로 잡으면 이건 룩 체크 때문에 네 여기서 룩 F2가 아니라 네 룩 F1 때문에 이 룩이 잡히게 되고요. 킹 피했을 때 이거 잡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위협도 있고 뭐 비숍이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퀸으로 잡아도 문제인 게 이거 잡으면서 그 다음에 룩에 위협 있어요. 이거 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사실상 내주거나 퀸을 주거나 이거 둘 중 하나는 죽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숍 E5를 한번 해놓고 룩이 피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E3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압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 폰을 뭐 올리면서 진행을 하는 것도 그냥 잡히죠. 그래서 상당히 게임이 굉장히 흑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행된다. 이게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 저는 비숍 E5보다 비숍 D4를 선택을 했고 이게 조금 아쉬운 판단은 됐는데 근데 여전히 게임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숍 D4를 바로 압박했을 때 여기서 캐슬링을 하면서 그냥 이거를 결국엔 주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F폰을 그냥 내주면서 좀 수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태훈님은 판단하셨고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걸 바로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압박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물이 교환되면 사실은 흑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는 이걸 잡았는데 루기5로 이걸 밀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데 루기5 하고 나서 이 이슬이 밀고 뭐 여기에 대한 파일 압박도 가고 퀸F 이거 루기5는 지금 퀸F 압박도 있죠. 근데 이거를 막을 방법이 생각보다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룩텍스 F2로 교환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일단 교환을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압박이 좀 세다고 했는데 이게 비숍 테이크스 2호 이후에 그럼 폰 개수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더블되고 보니까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판단 미스한 것 같다. 이거 이후에 네 분석 보면서 그리고 게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한 압박받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사실 킹 G7으로 한번 지키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비숍 테이크스 B2 체크를 하면은 이게 게임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킹이 피할 때 이제 저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백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게임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여기서 이 게임을 조금 동등하게 백 입장에서 이게 흑 입장에서 이건 실수입니다. 비숍 테이크스 B2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건 실수입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흑 입장에서도 괜찮은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킹비언 했을 때 흑의 최선의 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킹비언 했을 때 킹 G7이 최선의 수가 아닌 이유. 그게 100의 다음 수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D6로 이 폰을 밀게 되면서 이게 무시하면 그 다음에 D7까지 들어와서 이 폰 프로모션 시킬 겁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건 강제인데 그러면 이때 룩으로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압박이 세지는데 이거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D6에 대한 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았을 때 사실은 비숍 D4로 이걸 블럭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내주면 어떻게 되냐? 이 룩 B2 체크를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이 비숍 텍스 G6 상대로 이거를 걸면은 게임이 괜찮아진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예를 들어서 좀 여기까지 잡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룩 H2로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4 이제 A4 A3 이런 식으로 흑입장에서 이 패스폰을 활용해서 조금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교환을 일련의 교환 과정을 통해서 조금 게임이 갑자기 동등해지면 여기서부터 약간 제가 멘탈적으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일단 비숍을 한번 찔러 보는데 어쨌든 이걸 잡히면서 체크를 당하고요. 킹 F7 룩 H6로 그 다음에 여기 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또 지킬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압박 해보지만 이건 사실 비숍 D5 체크 걸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킹으로 갈 때 이거 잡고요. 그래서 뭐 흑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엔드게임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저도 이런 식의 엔드게임 약간 제 그런 약점이 어떻게 보면 엔드게임, 미드게임 이런 운영 전략이 되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드게임, 미드랜드 이런 좀 기물 활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그게 약점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G6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압박하고요. 비숍 D4
이때 비숍 F7을 이거 지키면서 그 다음에 룩이 체크 위협 가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체크를 걸고요. 여기서 2폰이라도 잡으면서 진행을 해보는데 그때 룩 H7. 이때 이 패스폰 때문에 게임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사실상 좀 많이 기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흑입장에서 게임을 지킬 수 있는 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룩 H2로 이쪽 압박하면서 최대한 이 패스폰 저지하면서 이게 어두운 칸이 여기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숍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을 지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룩배틀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진짜 큰 블런더인 게 이 폰 속도보다 지금 이거 전진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비숍 D5로 룩 F7 리업해주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룩 B3로 지금이라도 꺾어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냥 지금이라도 룩 H2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엔드게임에서의 미숙함이 드러나죠. 계속 수준 차이로 조금씩 그렇게 게임이 약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형태고 어쨌든 룩 F7 체크 걸고 킹 8, H6 그 다음에 여기서 룩 G3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게임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G7을 하고 비숍 체크 걸 때 뭐 킹 피하면은 여기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태호님이 다음 수에 룩 F8 체크를 걸고 킹이 피할 때 이게 퀸이 됩니다. 그래서 잡고 교환을 했을 때 킹 F6 여기서부터는 게임이 많이 무너지게 되고 룩 A8 했을 때 킹 E5 여기서 잡고 여기 이제 룩 B5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제가 기권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게임이 흑 입장에서 유리한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부터 잘못됐냐? 이거는 이제 백이 퀸사이드 캐슬링을 했을 때 룩 테이크스 F2를 한 게 좀 잘못이었어요. 이거는 굳이 흑 입장에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폰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이런 식의 공격 아이디어 E3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 교환을 다 하고 나서도 폰업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비숍 테이크스 E4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이후에 정확하게 못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계산을 이제 제대로 이후에 못한 게 패착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킹 G7 이것 때문에 게임이 동등해지는 결과를 만들었고 이후에 비숍 E5 뭐 여러가지 수들로 인해서 여기서도 룩 F4 대신에 그냥 여기서 먼저 체크 걸고 이렇게 잡았으면 됐어. 이게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킹 C1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킹 E1으로 가면 이거 체크메이트예요. 네. 여기로 체크메이트 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킹 C1이 강제기 때문에 이 폰을 못 지키기 때문에 여기로 빠졌을 때 이걸 항상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로 하지 않은 점도 좀 아쉽고 그래서 그래서 태연님을 상대로는 여전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 징크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래서 후일담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좀 쓸쓸하게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데 태훈님이랑 하필이면 또 같은 버스를 탔어요. 정자역까지 가는 버스에서 같이 타가지고 그 경기 내용 좀 분석했는데 그 태훈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 룩 테이크스 F2까지 진행됐을 때 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D6를 좀 찾았을 때 좀 괜찮은 포지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역시나 분석한 대로 그렇게 됐죠. 여기서도 계속 엔드게임 수준 차이가 좀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 그런 어떤 약점을 좀 찾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다 알아내고 그래서 다음번에 태훈님을 만나면은 꼭 이겨봐야죠. 네 그때는 또 확실히 이겨가지고 다음에 꼭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서 저는 3승 2패로 5라운드까지 이제 승점이 최현빈님한테 따라잡혔어요. 최현빈님이 5라운드를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U16 참가한 부문 입장에서 1등도 지금 위태위태해지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졌죠. 그래서 6라운드, 7라운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6라운드 해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